안녕하십니까, 전원석입니다. 자, 오늘은 분양권 손에 쥐어지는 프리미엄 거래 계산법이 조금 바뀐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그냥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는 없어요. 조금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냥 분양권 거래가 굉장히 어려워졌다, 이 정도 내용만 파악하면 되고, 재건축 재개발은 사업이다. 사업성이 좋은 곳에 투자를 해야지만이 조합원들 그리고 투자자들에 대한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다, 이것을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사진을 보면 재개발 정비 사업이라고 되어 있고요. 공공 재개발 시범 사업지라고 되어 있죠. 재개발 정비 구역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공공 재개발 시범 구역이라고도 되어 있지 않아요. 사업지라는 말, 사업이라는 말을 씁니다. 사업이라는 건 뭐죠? 경제적 목적으로는 이익 창출이고 사회적 목적으로는 문제 해결인데, 뭐 재개발 정비 사업, 재건축 정비 사업이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조합원들의 개개인의 이익을 창출하는 거죠. 개개인의 이익을 창출하다 보니까는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초과 이익 환수법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은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사업성이 좋은 곳인지, 그리고 어디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면 좋은 것까지,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추천해 드리는 지역 2곳까지 마지막 설명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피거래 양도세 계산법. 양도세 셈법 바뀌자 서울서도 마피가 속출한다, 마이너스 피가 속출한다. 그러니까는 거래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지금 계산법을 쓰고 있어요. 예를 들어, 자, 요 부분을 이제 나중에 표로 정리를 해 드릴 텐데, 예를 들어 분양권을 10여 개 취득을 하면은 17억에 매도를 하는 경우, 매도자 자체가 매도하는 경우에 기존 해석에서는 양도 차익이 5억이에요. 양도 차익이 5억이면 1차 양도세 5억에 대한 기본 공제를 빼고 66%를 곱하면은 66%를 곱하면은 3억 2,8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와요. 그러면은 5억에다가 세금까지 줘야 되죠. 그래서 8억 2,800만 원을 줘야 됩니다. 매수자는 내가 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줄게. 그러면은 지금 프리미엄을 내가 5억에 사지만은 네가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 세금까지 내가 내줄게. 그래서 3억 2,800만 원을 매도자한테 줬으면 되는데, 기존의 해석은 이 3억 2,800만 원만 주면 끝나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3억 2,800만 원도 또 수익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양도세를 또 계산하고, 거기에 대한 세금을 주면은 또 수익이 발생하니까 양도소득세를 또 내야 되고, 결론은 양도소득세가 제로가 될 때까지 세금을 매수자가 줘야 된다. 그걸 표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5억에 대한 양도 차익이 발생했을 때 3억 2,835만 원을 더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8억 2,835만 원 1차분에 대해서만 내면은 끝나는 줄 알았어요. 1차분에 대해서만 내면은 우리가 그냥 모든 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3억 2,835만 원을 더해서 줬잖아. 그럼 3억 2,835만 원에 대한 66%에 대한 세금도 또 내야 돼. 그러니까는 2억 1,671만 원을 또 줘야 돼요. 야, 이것도 수익이야. 여기에 대한 거를 또 줘야 돼. 또 줘야 돼 해서 끝까지 이 지금 차익이 제로가 될 때까지, 양도세를 끝까지 낼 때까지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지금 입장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는 3억 2,835만 원을 줬으면 되는데 양도 차익 5억짜리를 살려다가 세금을 9억 6천까지 내줘야 되는 이런 지금 어마어마한 세금이 강화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시기 힘들겠지만은 그냥 힘드시면 그냥 거래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피는 프리미엄은 매도자가 5억을 받기를 원하지만은 그 5억을 내가 매도자에 대한 이득을 챙겨주기 위해서 그 사람이 내야 될 세금을 기존에는 3억 2,835만 원만 내주면 됐었는데, 매수자가 세금을 내주는 계약을 체결을 하려면은 9억 6천만 원을 내야 된다라는 이 셈법이 바뀌어서 앞으로 서울에서는 분양권 거래가 굉장히 어려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사비 고공행진하고 있어요. 서울 재건축 3.3m당 3.3제곱미터당 공사비가 800만 원을 돌파를 했는데, 우리는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드리고요. 지역 두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성이 좋으려면 사업가 입장에서 따져야 될 게 뭐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업가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면은 어떤 거를 따지시겠느냐. 똑같은 비용을 들여서 똑같은 우리가 재료를 넣어서 똑같은 재료를 제공해서 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남들과 비슷하게 팔면은 사업성이 좋다라는 것보다 그냥 일반적인 거고, 남들보다 똑같은 재료를 제공을 했을 때 더 비싸게 팔 수 있느냐. 그리고 생산 효율성이 좋으냐. 똑같은 재료를 제공을 했는데 물건이 어떤 데서는 1개가 나오는데 어떤 데서는 2개가 나오더라. 이랬을 때에 전체적인 재료비를 계산을 해가지고 효율성이 좋은지 가격 차별화가 가능한지 이 2개가 아마 사업을 하는 데는 아마 관건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그냥 효율성이 좋지 않고 가격 차별화가 가능하려면은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은 내 돈을 들이지 않고도 옆에 좋은 시설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용산이 뜨는 이유는 뭡니까? 내 돈을 들이지 않았는데 바로 옆에 어마어마한 공원이 생겨요. 이 공원, 자연적인 환경이 내 돈을 들이지 않고 나의 아파트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거죠. 내 돈을 많이 들여서, 우리 아파트 단지에 내 돈을 많이 들여서 조경을 많이 한 다음에 내 집이 비싸지는 거는 결국은 내가 그만큼 비싸질 만큼 내 돈을 냈기 때문에 나는 좋지 않은 거야, 사실은. 그건 차별화가 아니에요. 내가 그냥 비용을 많이 투입한 거지. 근데 우리 아파트 단지에 내가 조경 금액을 쓴 게 아니라 우리 아파트 옆에 어마어마한 100만 평에 대한 공원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내가 노력을 안 해도 내 아파트에 대해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가격 차별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공원뿐만 아니라 옆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생기면 이 지역에는 어마어마한 인프라가 생기겠죠. 뭐 학원도 들어올 곳이고, 그리고 주거 환경이 굉장히 많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는 곳들은 주거 환경들이 굉장히 좋잖아요. 뭐 우리가 일례로 뭐 대치동이 그럴 수가 있을 것이고, 또 목동이 그럴 수가 있을 것이고, 뭐 청담, 압구정동 아파트들이 대규모로 모여 있는 곳에는 주거 환경들이 좋고 학군도 좋고 인프라도 굉장히 좋죠. 근데 이런 거 바로 옆에 이 큰 틀에 포함되지는 못하지만 바로 인접 지역에 내가 훨씬 더 저렴하게, 이 아파트 이 지역의 조합원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바로 옆에 우리가 취득을 한다면은 여기에 대한 인프라를 그대로 흡수하면서 투자에 대해서 이 아파트의 가격도 봉 떨어져 있는, 이렇게 뚝 떨어져 있는 이런 거에 붙어 있지 않은, 대규모 아파트에 붙어 있지 않고 봉 떨어져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 인접해 있는 곳에 투자를 하면은 훨씬 더 개발 이익이 여기와 더불어서 같이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이런 지역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아타운을 투자를 하던 간에 또는 신속 통합에 투자를 하던 간에 나에 대한 개발 면적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라면은 이런 큰 곳에 묻어갈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에는 생산 효율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이거는 간단한 계산으로 한번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계산으로 해서 우리가 토지에 대해서 용적률이 높을 경우에는 어떤 이득이 발생을 하는지 한번 단순 계산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토지가 100평짜리 땅이 있어요. 토지가 100평인데 용적률이 200%일 때는, 예를 들어 200%일 때, 용적률이 200%일 때는 20세대를 지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용적률이 400%일 때는 40세대를 지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그리고 세대당 매각 금액은 5억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5억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토지 100평에 대한 금액은 평당 3천만 원을 계산을 해서 서울시의 보통 가격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토지 가격은 30억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0세대를 짓는 데는 세대당 1억씩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토지가 30억에 공사비가 20억을 들였을 때 20세대라는 게 나올 수가 있고요. 용적률 400%일 때 40세대를 지으려면은 공사비를 40억을 들인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투룸 기준이에요. 투룸 기준으로. 그래서 지금 30억에 20억을 투입해서
한 세대당 5억에 팔았으면 20억에 팔았으면은 100억이라는 수익이 발생을 하고 100억이라는 수익이 발생하고 토지가 30억과 공사비 20억을 감안했을 때 총 비용은 50억이 들어가요. 그러면 요 경우 같은 경우는 50억이 남을 수가 있겠죠. 이 조합에서는 50억이 남을 수가 있고요. 이게 일반적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런데 다른 조합원은 30억 토지에 공사비 40억을 넣었더니 40세대가 나와요. 40세대의 매각 금액은 200억이 되겠죠. 200억이 되고요. 총 투입 금액은 토지 30억에다가 건물 지는데 40억을 들였어요. 그러면은 총 들어간 거는 70억입니다. 얘는 50억을 들여서 50억이 남았지만 얘는 20억만 더 들여가지고 130억이 남는 거예요. 얘보다 80억이 더 남죠. 그러면 얘가 일반적인 토지의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하고 얘가 만약 저평가가 돼 있다면은 50억에서 얘는 80억을 추가적으로 벌었기 때문에 이 땅값은 110억이 되더라도 110억이 되어야지만이 일반적인 토지가 산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런 용적률이 높은 땅들이 생각 외로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 계산만 하더라도, 단순 조합원들에 대한 이득만 하더라도 조합원들에 대한 이득이 이렇게 생긴다면 똑같은 이득이 생기려면은 이 토지의 가격은 110억이 되면은 개인의 조합원들은 50억이라는 이득을 가져갈 수 있는, 나눠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사업성을 우리가 용적률이 높은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격 차별화가 가능한 지역과 생산 효율성이 좋은 지역 두 곳을 저희 회사에서 추천해 드리는 곳을 마지막 설명드리고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은 노량진 뉴타운이에요. 노량진 뉴타운은 어마어마하게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2만여 세대가 들어올 텐데 바로 옆에서 지금 딱 붙어서 한강변 쪽에 그리고 용산과 가장 가까운 쪽에서 지금 모아타운을 추진하는 곳이 있어요. 투자 금액은 이쪽에 노량진 뉴타운의 거의 4분의 1,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투자 금액 자체는. 근데 나중에 개발 이익은 비슷하게 가져갈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노량진 뉴타운에 딱 붙어 있는 모아타운 추진 지역 추천해 드리고요. 건대입구역인데 건대입구역 바로 앞에 이쪽은 상권인데 여기는 말도 못하게 다 골목 안에는 노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상권이 발달돼 있는 곳은 여러분들이 이 건대입구역 하면은 상권이 발달돼서 개발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지역 보면은요, 여기만 건물이고 여기만 아주 잘 발달된 건물이고요. 나머지 90%가 넘는 면적이 아주 노후된 땅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가 지금 앞으로 용적률 400%로 종상향을 먼저 한 다음에 개발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노량진 개발 이익을 그대로 볼 수 있어서 우리가 개발 지역의 인근 지역으로서 가격이 굉장히 올라갈 지역이고 여기는 사업성 자체로서 여러분들이 추가 이익을 많이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추천 지역이 노량진과 건대입구역에 있는 준주거 용도지역 상향지역 이 두 곳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시면 분명히 투자에 성공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들 투자 잘 생각해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회사에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